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투탑의 김인선 전문가입니다. 좀 아쉬운 게 제가 매주 금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인사를 좀 드렸었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어떤 중요성을 많이 강조드리면서 했던 말이, 차트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재무라든가 아니면 악재, 이슈, 정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매도와 매수가 싸우면서 그 싸움의 흔적,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그런 악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일반 투자가분들께서는 체크를 하시기가 좀 많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는 재무도 보고 정책도 보고 섹터를 봐서 탑다운 방식이죠. 글로벌 이슈를 체크하고 S&P, 나스닥, 다우 지수를 보고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 지금 국내의 지수들이 좀 좋지 않은데 그러면 글로벌 지수들은 지금 좋은가 나쁜가. 그리고 글로벌 지수들을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S&P나 나스닥이 만약 상승을 하게 되면 국내 지수는 이제 따라가거나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약간 좀 주춤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 지수들이 S&P나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국내 지수가 못 따라가는 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간 디커플링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반대로 S&P나 나스닥이 지수가 빠질 때는 국내 지수는 굉장히 더 큰 폭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커플링으로 발생을 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정리하면은 글로벌 지수를 체크할 때 글로벌 지수는 시장이 S&P나 나스닥은 참 지수가 좋은데 국내 지수는 왜 못 올라갈까? 디커플링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S&P나 나스닥 지수가 글로벌 지수들이 많이 빠질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항생이나 뭐 홍콩 지수들이 많이 빠질 때는 국내 지수가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지수는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올라갈 때는 글로벌 지수가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못하고
글로벌 지수가 빠지면은 거의 커플링으로 같이 빠지는, 참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리고 해외 지수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지수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체크할 때 글로벌 지수를 잘 체크하고 개별 종목을 갖다 체크할 때 어떤 이런 이슈들이 좀 체크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꼼꼼히 체크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매주 금요일 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제가 이제 어떤 그런 보는 차트 보는 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아쉬운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릴 게, 저희가 이제 여기 노란 톡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이 어떤 교육들을 계속 유지를 해드릴 수는 있겠으나, 제가 오늘부로 해가지고 이제 아침 그 교육은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청자분들이 이제 여태껏 많은 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시고 참여를 해주셨고, 그런 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교육도 해드리고 수익 인증도 많이 해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또 이제 VIP로 이제 방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주야간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주간에는 개별 종목들 혹은 이제 국내 선물 지수를 보면서 회원님들이 많은 수익을 좀 안겨드렸고 안전적인 수익을 창출해 드렸다면, 야간에는 해외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런 동향을 갖다가 설명드리고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매매를 하면서 어떤 수익을 좀 많이 창출을 해드렸었는데, 그렇게 이제 주야간으로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목소리도, 지금도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목소리도 좀 안 좋아지고 좀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랑톡방을 이제 보시고 들어오시는 이 방송을 보고 노랑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마지막 이 방송에 참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못해서 제가 뭐 방송을 하기 싫어서 마감을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좀 방송을 잠깐 지금 카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더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오늘부로 해가지고 마지막 방송이 되는데, 좀 저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이제 매매 기법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방송을 좀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렸죠. 뭐 물론 이제 1시간이란 이 시간이 굉장히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게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법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상으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정도밖에 방송을 안 했던 부분이라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배우는 시간으로 봤을 때 좀 짧았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편하게 방송을 하면서 여태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전달하고자 했던 어떤 차트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기본적인 분석들에 대해서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방송을 좀 할까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첫 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이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선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해지, 그러니까 주식의 해지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주식에 반해서 선물의 어떤 지수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여요. 뭐 S&P나 나스닥의 선물 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오일, 금, 크루드 오일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지수가 좀 주식에 비해서 빨리 이제 변동성이 이제 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선물을 매매를 해야 된다, 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해지의 역할로 어떤 이런 선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논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들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선물 지수들도 알으셔야 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코스피가 매수의 장으로 올라갈 때 어떤 내가 개별 종목을 했을 때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글로벌 지수가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덩달아서 커플링으로 빠질 때는, 개별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좀 시장이 좀 약한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할 때는 좀 이렇게 개별 종목을 해서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물 어떤 지수들이라든가 나스닥 지수들 체크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선물을 갖다가 해라 말아라 이거보다는 선물을 하시는 분들과 선물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의 차이는 글로벌 지수들을 더 유심히 보고 체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물의 어떤 그런 해지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주식을 하면서도 굉장히 유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던 건데,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방송을 아마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이제 방송을 해드렸던 것 중에 선물이 도대체 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들었던 용어 중에 콘덴고, 백오데이션, 정상시장, 비정상시장, 그리고 스프레드, 베이시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걸 책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좀 쉬운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코스피 200이 과연 뭘까, 말 그대로 코스피에서 우량 종목 200 종목을
빼서 지수화 시킨 게 코스피 200이죠. 저희가 지금 한 2주 전인가요? 2주니까 지금 2주 저저번 주 월요일 날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2주 전에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코스피에는 929개의 어떤 이제 종목들이 상장이 돼 있고 코스피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는 1,500 4개인가요? 그 정도의 종목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코스닥은 1,500 종목이 상장, 그 다음에 코스피는 우량 종목 929개 정도가 상장돼 있다. 이게 이제 한 2주 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지금 제가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간은 금요일 이틀 후인 아침 6시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약간 좀 갭이 좀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지수를 보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이제 이런 파란색들을 요즘 너무 이제 양봉, 빨간색을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요즘 파란색들로 이제 도배되는 차트를 보면서 많이 실망도 좀 많으실 텐데 코스피 200,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보면 우량 종목 코스피 929개 중에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한 200개의 우량 종목을 지수화시킨 게 코스피 200이고 이걸 현물이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는데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선물 지수죠. 코스피 200을 가지고 연결해서 만든 지수. 근데 지수를 보면 이제 지금 이 화면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좌측에 있는 게 이제 현물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차트가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이제 선물 지수인데 제가 저번에 이제 콘덴고가 뭔가요? 백오데이션은 뭔가요?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코스피 200 이 현물 지수라는 화면에 잘 나오고 있는지 현물이고 이쪽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연결 선물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코스피 200에서 지금 보면 지금 지수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몇이라고 써 있냐면 413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413. 정확하게 36인데 413.36.36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선물 지수인데 몇이라고 써 있냐면 413인 건 똑같은데 5로 돼 있어요. 0.5. 예, 0.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은 413.36인데 선물은 413.05. 이거를 지금 현물보다는 선물이 지수가 낮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조금 자제를 하시면서 선물 쪽에 해지를 걸어 놓으시는 게 좋다고 제가 한 달 전인가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방송이 녹화가 되어 있는 뭐 찾아보시면 있겠지만 제가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현물이 선물보다 원래는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0. 선물이 지금 413.05니까 현물이 413.36 그러면은 3.1이죠. 정확하게 3.1이 지금 어떻게 보면 높아요. 원래는 선물 지수가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물 지수가 낮아야 돼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원래라고 한다면 선물 지수가 높고 현물 지수가 낮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시장, 콘덴고 우리가 흔히 뭐 이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물보다 선물이 높을 때 정상적이다. 지수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지금 현물 지수가 선물 지수보다 낮아야 되는데 현물 지수가 지금 현재 높고 선물 지수가 지금 낮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은 비정상 시장, 백워데이션이다. 이 결론은 뭐냐면 매도의 세력이 강하다. 지수가 비정상적이고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선물이라는 거는 매수도 할 수 있고 상방 베팅도 할 수 있고 하방 베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지수가 원래 정상적으로 현물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야 되는데 현물보다 선물이 지금 낮게 측정되어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매도의 세력이 강하고 시장이 비정상 시장, 역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용어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다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코스피 200이 연결 선물 지수보다 지금 원래는 낮게 측정돼 있어야 되는데 선물 지수가 높게 측정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한 달 전에 방송할 때 지수가 역전돼 있다.
콘덴고에서 백오데이션으로 역전됐고 비정상 시장에 역조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고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고 우량 종목이 특히 이런 역조 시장에서는 더 빨리 빠지기 때문에 매매에 어떤 조심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물과 선물의 차트를 두 개를 펴놓고 보더라도 선물이 높아야 되는데 선물이 낮기 때문에 역조 시장이 발생을 하고 있고 비정상 시장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물론 S&P나 나스닥의 지수들이 호조세를 보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었지만 요즘 근래에 나스닥이나 S&P가 좀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S&P나 나스닥은 조금 빠진 반면에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이나 선물, 코스닥 코스피의 지수는 왕창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지수가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올라가고 나스닥 S&P가 좋다라는 건 시장에 좋은 영향이지만 국내 시장이 못 따라간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빠졌을 때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코스피는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물에 관심을 갖고 선물을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시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역조 시장, 비정상 시장의 백오데이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추세가 꺾이고 있다. 그리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트를 펴놓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선물을 이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 매매를 하셨을 거고 이런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모르고 나스닥이나 S&P가 지금 지표들이 좋게 발표가 되고 있고 고용 지표가 좋고 물가 지수가 안정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좋게 지표가 자꾸 나오니까 해외 시장들은 올라간 반면에 국내 시장은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그거는 이 코스피 200이나 선물 지수만 보더라도 역조 시장이 발생을 했고 콘덴고 백오데이션 시장, 콘덴고에서 백오데이션 바뀌었던 그 시점부터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은 시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신 분들은 주식에서 큰 손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체킹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낭패를 좀 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교육 시간을 가지고 한 가지를 아셨으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차트를 좀 펴놓고 보시는 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현물이 높고 선물이 낮을 때는 이거는 현물이 높을 때는 이거는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선물이 높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금 0.3이니까 지금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선물이 높아야 되는데 현물이 지금 높게 측정되어 있다는 건 이건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추세가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 시장이 언제 좋아지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이 차트를 코스피 200이라는 차트를 피시고요. 연결선물 지수라는 걸 펴서 그러면 지금 선물은 413.059 현물은 코스피 200은 지금 413.36이니 얘네가 역전될 때 그때가 정상시장 콘덴고 시장으로 바뀔 때 그때는 다시 이 시장이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량주라든가 아니면 개별 종목을 선별해 섹터를 분석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오늘은 요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가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글로벌 시장을 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바꿔놓고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가 15,015포인트. 지금 어제 굉장히 좀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고점을 지금 15,172포인트 선물 지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스닥 선물, 나스닥 100 지수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나스닥 지수를 봤을 때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또 9시에 이게 지금 수요일이니까 이따가 지금 이 방송 녹화 방송이 끝나면 1시간 10분 후에 또 저는 이제 수요일 기준으로 저는 또 이제 저녁 9시에 또 방송을 또 선물 방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약간 조금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약간 좀 반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약간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오픈을 안 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일 수요일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 나스닥이 내일 목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만약 얘가 음봉이라면 이 친구가 지금 양봉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음봉으로 이따가 시가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일 아침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겠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어제 화요일 날 나스닥이 빠졌는데 수요일 날도 나스닥이 빠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더 악화될 수가 있고 글로벌 시장들이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지수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거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날 저번 주 목요일 날 지수가 한번 밀렸다가 5일이평을 재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13일 저번 주 금요일 날 지수가 양봉이 나오면서 지수를 이평선을 다시 재돌파를 하는, 그래서 지수가 다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신호를 좀 보냈었는데 8월 16일 이틀 전에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시가가 15,119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가가 14,91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표라든가 지금 글로벌 어떤 이제 아프간니스탄이나 이런 쪽에 어떤 그런 지금 이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근데 이게 좀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밀렸다가 상승을 했거든요. 지수가 7월 26일 날 나스닥 지수가 한번 이렇게 밀렸었어요. 그리고 지수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밀렸다가 돌파를 했어요. 이평선이라는 건 단기 이평, 5일 이평이라든가 나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이런 단기 이평들이 무너졌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추세가 다시 역전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무너졌죠. 그리고 지수가 많이 안 좋아질 거야 라고 또 판단을 했는데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지금 박스죠.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박스를 치고 있다. 그런데 이 박스가 상방으로 돌파를 하는 이 시점, 이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지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지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겠으나 지금 하단선을 무너뜨릴 경우, 이쪽 하단선을 무너뜨릴 경우에는 국내 지수는 장기 추세 하락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아래쪽도 무너지지 않고 위쪽에 신고가 갱신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박스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냥 일봉으로 박스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는 글로벌 지수가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가 만약 저 박스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지수의 타격은 훨씬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추세 하락의 시작점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 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거 나스닥 지수가 저렇게 지금 지수가 박스를 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살짝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코스피 200이라든가 우량 종목들이 빠지고 코스피 코스닥이 저렇게 큰 폭으로 빠진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저 자리인 14,900포인트가 깨진다? 이 자리가 깨진다고 한다면 국내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수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14,900포인트가 무너지면 국내 시장은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 대세 하락이 올 수 있다? 나스닥 지수가 15,181포인트를 재돌파하면서
15,200포인트를 갖다 향해서 간다라고 신고가 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국내 지수가 회복이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저 하단선이 14,900포인트가 나스닥 지수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국내 지수의 하락세는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서,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주식을 좀 소극적인 대응을 굉장히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겠죠. 수익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질 거고,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15,200포인트, 그러니까 15,18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15,200을 찍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지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지금 지수가 현재 15,000포인트인데 아래쪽으로는 100포인트, 위쪽으로는 200포인트, 이게 하루의 증폭밖에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게, 이게 큰 폭으로 박스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폭의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에 아래를 다 합쳐서 증폭을 합쳐도 300포인트,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쉬없이 달려온 나스닥의 지수가 저 작은 14,9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나스닥 지수도 조금 큰 눌림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국내에서 받아들이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몇 포인트를 찍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스닥 선물 지수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만약에 금요일 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14,900포인트가 무너져 있다라는 걸 만약에 이 아침에 확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특히 우량 종목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가치주라 그러죠.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들은, 좀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최대한 피해라. 그러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무너지고 글로벌 지수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지수들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단지 종목 선정에 있어서 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세 하락이 온 상태에서 어떤 종목들을, 전체적인 지수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지수 속에서 다량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라든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종목을 골라서 매수 매도를 하실 때는 수익을 내기가 쉽겠죠. 왜? 추세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좋은 흐름에서 저희가 계절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하는 것과,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하락 추세에서 저희가 개별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하는 거는 사실 큰 차이,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금요일 날 아침에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확인을 해 보셨을 때 15,000포인트, 14,900포인트가 무너져 있다면 지금부터의 주식 패턴은 이슈 혹은 정책,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투자로 전환하셔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개별 종목을 들어가실 때 재무가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추세가 전반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뭐냐면, 추세가 빠질 때마다 저희가 이제 매집을 해 놓는다고 했을 때는 가치주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든, 아니면 제시 리버모어의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을 보더라도, 물론 제시 리버모어가 투자 전략이 좀 많이 안 좋긴 했으나 제가 또 좋아하는 개인 투자가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의 어떤, 제시 리버모어는 어떻게 보면 약간 투기적인 매매를 좀 하신 분이고,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의 큰 차이는 뭐냐면, 약간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가 성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입니다. 재무. 재무를 보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재무 부분을 좀 체킹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국내 지금 지수줄 중에 차트를 제가 요걸 조금 바꿔 볼게요. 가치 투자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재무를 보죠. 재무를 볼 때, 재무 보시는 것들을 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무는 간단한 거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재무를 보실 때 영웅문 포 기준으로 투자 정보라는 란이 있어요. 이 투자 정보 어떤 차트든지 다 아마 이게 제공이 될 건데, 그냥 저는 이제 방송의 편의상 키움증권의 영웅문을 켜놓고 일단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기업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 분석에 가시면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뭐가. 여기에서 한 가지 뭐 유보율, 부채 비율, 자본금, 뭐 영업이익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시기에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뭐 PER이 뭔지 아니면은 뭐 업종 PER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기에는 초보자분들이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잘 아시겠지만 좀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수준을 좀 많이 낮춰라. 왜냐면 주식을 지금 초보로 시작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을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초보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 재물을 보시는 방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기업 분석을 키움증권 기준으로 0919인데 이걸 켜놓고 보시면 세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매출이 최근 3년 동안 증가하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최근 3년 동안 증가하고 있느냐. 자, 당기수익률이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인 거냐, 아니면 하락 추세인 거냐. 자,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억원 단위로 돼 있으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간단하죠? 억, 10억, 100억, 1000억. 그러면 종목을 철강 관련 이제 주는데 이 종목 잠깐 보죠. 최근 3년에 2018년도에 5,888억, 2019년도에 5,370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 3,656억으로 좀 많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179억에서 마이너스 129억 마이너스, 2020년에 177억으로 2019년보다는 2020년에 약간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고, 당기순이익도 172억에서 마이너스 125억을 찍었다가 다시 2020년도에 다시 재무가 나아지는 많은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 시간 15분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나중에 어떤 이런 교육들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라든가 기본적인 분석들을 좀 배우시고 싶다. 내가 약간 조금 기초부터 좀 다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저의 교육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약에 재물을 보는 방법인데, 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 지금 이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에는 좀 괜찮게 가다가 2019년도에 굉장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어떤 이제 재무가 개선되면서 지금 2021년도에 다시 조금 나아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차트가 재무를 볼 때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5,888억이었으면 뭐 예를 들어 6천억, 그 다음에 6,100억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179억이었으면 최소한 뭐 200억, 그 다음에 뭐 2020년도에 최근 3년 동안 보는 거니까 220억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무가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뭐 172억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좀 나아지고 있지만 뭐 이게 막 172억이었는데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200억이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또 1년 지난 후에는 지금 뭐 220억이다. 그런 식으로 2021년도에 1분기, 2분기도 전년도 비교해서 크게 좋아지고 있다. 이랬을 때는 가치 투자가 가능하신 거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들어갈 수가 없겠으나 지금 이 휴스텔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2019년도에 안 좋았다가 2020년도에 좋아지다가 지금 다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트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됐죠. 그대로 올라가다가 다시 빠져서 지금 횡보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휴스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여기 라인이죠. 14,500원에 끝났는데 내일이든 모레든 14,500원을 돌파해서 15,000원, 이 14,000 만약 600원을 얘가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서 끝났다. 그러면 얘는 16,000원은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여기니까 중심가 정도면은 이 정도 되거든요. 17,000원 정도? 이 종목은 16,500원이나 17,000원까지는 만약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박스인데 만약에 15,000원 부분을 넘어간다. 그 종가가 이 위에서 형성이 된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금일의 종가가 15,100원이든 15,200원이든 넘어만 가서 끝난다면, 확인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16,000원에서 16,500원까지는 슈팅이 한 번에 나오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재무가 쭉 좋은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그럼 반대로 재무가 쭉 좋은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자, 하나 시스템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투자 종목을 기업 분석을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출이 2018년도에 1조 1289억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1조 5460억, 굉장히 4천억 정도가 껑충 뛰었죠. 자,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도에는 1조 4천억, 전년 대비해 4천억이 올라갔는데 2020년도에는 1조 6429억. 매출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증가했죠.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도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48억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858억, 영업이익이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929억으로 또 갱신을 했죠. 더 좋아졌죠. 자, 당기순이익은 어떻습니까? 제가 재물을 못 보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재물을 못 보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만 체크하셔도 돼요. 물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건 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412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729억으로 증가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2020년도에 936억.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자, 차트가 좋죠. 그리고 2021년도 3월달 기준으로 3,66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07억, 당기순이익이 238억. 근데 6월달 기준으로 4,859억 매출이, 영업이익이 314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20억. 그러면 지금 1분기, 2분기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936억이었는데 12개월 동안, 지금 딱 반년 지난 건데 아직 지금 9월달분은 안 나왔지만 3월부터 6월까지 1, 2, 3, 4, 5, 6, 7, 6월달까지만 합치더라도 당기순이익이 거의 그러니까 450억 정도. 그럼 결론적으로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 정도는 뛰어넘을 수도 있고 약간 그 수준에 머무를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도 2020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929억이었는데 지금 6월달까지의 영업이익은 600억이 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반기가 들어가고 9월달, 12월달에 재무가 나왔을 때는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매출은 3,667억이었는데 6월달 기로 합쳐서 지금 거의 8천억. 작년보다 약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지나갔는데 반년이 지났는데 전년 대비보다 낮지 않아. 더 좋아질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빠졌고 코스닥이 빠졌는데 지금 뭘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일봉인데 제가 이 종목의 하나시스템의 일봉입니다. 자, 코스피의 일봉입니다. 여기 두 종목을 보시면 코스피는 크게 빠진 반면에 하나시스템은 올라갔어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하나시스템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 재무가 좋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니까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하나시스템이 양봉입니다. 이렇게. 근데 코스피는 양봉이 뜨긴 했으나 어제를 보죠. 어제는 보합이었지만 여기는 보합이었어요. 근데 어제 코스피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결론적으로는 이 말을 바꿔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해석이 가능하냐? 하나시스템은 시장보다 수급이 강하다. 이 말인 거거든요. 종목을 고르실 때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를 코스피를 열어놓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종목을 열어놓으시고 차트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랬을 때 시장이 빠지고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같이 빠지고 있어. 코스피가 음봉이 나왔는데 얘도 음봉 나오고 있는데 그 폭이 더 커. 그러면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 거예요. 차트에는 여러 가지가 녹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코스피는 빠지는데 이 종목은 올라간다. 근데 그게 하루로 올라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제시 리버모어의 투기적 매매 기법이라는 기법을 알려드렸어요. 매집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크게 한 다음에 눌림을 주고 다시 상승을 했죠. 여기서 눌림이 한 번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와요.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교육을 해드렸던 건데 모양을 그려드리면 제가 이 모양을 잘 기억하라고 했죠. 매집,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 위에다가 요렇게 이 차트를 잘 봐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20일 정도의 매집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매집을 거치고 상승을 하고 눌림 한 번, 상승을 하고 눌림 두 번, 그리고 여기를 바로 직전에 고점을 돌파할 때 굉장히 큰 슈팅이 나온다. 첫 번째에 고점을 돌파만 하더라도 매수가 가능하다. 큰 슈팅으로 나온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라. 이게 제시 리버모어의 투기적 매매 차트다. 이 패턴은 굉장히 좋은 패턴이고 10번 매매해서 7번을 수익을 날 수 있는 최소한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차트라고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안 보신 분들은 저번 주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녹화 방송을.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에 제가 교육했던 아주 이상적인 차트가 여기 떠 있는 거죠. 매집을 거쳤고요. 이 매집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왔죠. 자, 크게 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저번 주에 교육을 해드렸던 겁니다. 차트만 잘 분석해도 수익이 보인다. 눌렸죠? 자, 뾰족한 하단에 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겠으나 이미 첫 번째 고점을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눌림이 한 번 더 오고 이렇게 유턴할 때 뾰족한 모양이 하나 더 생겼을 때 내려오다가 다시 유턴하는 눌림목을 한번 주면 너무 좋은 차트고 이렇게 유턴해서 뾰족한 부분을 만들고 올라가면서 이런 어떤 상승세를 보이면 이건 무조건 올라가는 차트다. 수급이 굉장히 강한 차트다. 굉장히 이 제시 리버모어의 투기적 차트 매매 기법의 가장 이상적인 차트의 모습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간이 부족해서 참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한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은 제가 봤을 때는 18,500원이나 19,000원까지만 눌러준다 하더라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왜? 일단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재무가 좋고, 그리고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자,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관심 종목을 가지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랑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보면, 자 보세요. 종목이 크게 올라갔죠. 자, 이 종목도 재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년치의 재무를 잠깐 볼게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아서. 2018년도에 285억, 2019년도에 368억, 2020년도에 508억. 매출이 증가했죠.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했습니다. 자, 올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지금 매출액이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매출이 지금 계속 증가했는데, 지금 2021년 3월과 6월 지금 1분기, 2분기만 보더라도 지금 이미 380억을 넘어갔어요. 얘는 재무가 또 증가할 겁니다. 매출이 또 증가할 거예요. 매출, 영업, 당기순이익 다 증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차트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참 이걸 좀만 더 해드리면서 참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자, 보세요. 시장보다 굉장히 강하죠. 코스피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같은 일봉입니다.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죄송합니다. 이 종목이 제이시스 메디칼. 이 종목이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굉장한 낙폭을 보이고 있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살짝 눌림 주고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재무가 좋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종목을 선정하실 때 코스피가 빠지더라도, 오늘 코스피는 음봉이었는데 얘는 양봉이다. 얘는 3일 동안 음봉인데, 코스피는 3일 동안 음봉인데 얘는 빠지지도 않고 횡보를 하고 있다. 혹은 양봉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얘는 시장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새로 배우신 거는 시장을 이기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고 최근 3년의 재무가 좋은 걸 골라라.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큰 손실은 막으실 수 있다. 자, 오늘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마지막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제 방송에 관심이 있으시고 더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랑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